그렇다. 나는 나일리안이다. 마르셀 테루스 화공학자, 나일리안 가이드. 그렇다. 나는 나일리안이며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을 믿는 종교의 신봉자이다. 그리고 우주의 별에서 온 우리 어버이들의 흔적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것인 이 멋진 이야기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지구의 어린이다. 누군가 나일리안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는 언젠가 메시지를 발견할 것이고 그때 그는 우리들의 생각과 선견의 메아리를 알아보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지난날 우리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의 끝없는 심연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며 우리 자신의 기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신비를 풀려고 애써 왔다. 메시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 제공해 주었다. 물론 과학기술적 교육을 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별로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으며 또 전통적인 교육과도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몽테뉴의 조언을 생각해보자. 단순히 권위나 명성에 맹종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성의 체에 걸러라. 만일 우리들이 메시지의 모든 요소들을 비판적인 분석이라는 체에 걸러본다면 우리들은 극히 확고한 기념비적인 흔적을 다루고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다소 신비적인 모든 신화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제멋대로 지어낸 것처럼 보이는 이 신화들의 하나하나 속에는 금괴가 묻혀 있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왔다. 나는 아리우스의 단서로부터 탐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엘로힘과의 접촉은 태고적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고대 문명에 대한 신화나 유물로부터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것들을 열거해보자. 히랍신화 마이너스 이것은 고대에 있었던 일련의 신들, 반신들 그리고 거인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마하바라타 마이너스 베다와 라마야나의 두 부분으로 된 인도의 신화적 서사시, 길가메시 마이너스 바빌로니아의 서사시, 일본의 고사기 마이너스 이것은 세계의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포보르부와 아카코르 연대기, 우리들에게 보다 가까운 에노크서, 카발라, 성서, 유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곧 나즈카 평원, 바알백의 유적, 티아후아나코이, 유적, 이스터섬, 그 외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들 우리들의 기원에 관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모든 수수께끼에 대한 단서를 사실 우리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메시지에 언급된 어떤 사실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 사이의 외관상 모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과학적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은 깨지기 쉽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가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교육 그 자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로서는 우주에서 이해, 감지될 수 있는 모든 자연현상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고 그 모두가 다소 복합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점점 추상적이 되어가는 수학적 방편의 발달이 물리학을 놀랄만치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끄는 대신 물질적 실체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아인슈타인은 광속이 우주에 있어서 어떤 속도도 넘을 수 없는 한계 속도라는 공리를 설정했다. 그러나 그는 항성이나 행성을 제외한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공간은 한결같은 진공 상태로 전체가 균일하다는 것을 원리로 가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우리들의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 저쪽에는 가스상의 분자 밀도가 고도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이윽고 우리들이 진공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별과 별 사이의 진공에는 X-선, 적외선, 전자파 등 모든 종류의 파동이 넘쳐흐르고 있다. 모든 파동은 파동을 전하는 매질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별 사이의 공간은 외관상 믿어지듯이 진공이 아니고 파동을 전하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즉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극리의 입자들로 구성된 밀입자의 바다인 것이다. 파동은 운동을 뜻하고 운동은 에너지를 뜻한다.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시대에 성간 및 은하간 공간에 있어 어떤 질량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공간은 불균일체로 이 공간의 국부적 특성은 해당 지역의 에너지의 증감에 의존한다. 지구와
태양계는 양자적 밀입자로 확산된 에너지의 장 속에 떠 있다. 이 밀입자의 압력이 우리가 인력이라고 부르는 힘의 근원이 된다. 중력 공간은 대기권과 비슷한 가스체의 상태에 비교할 수 있다. 파동의 전파 속도는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듯이 정수가 아니고 에너지의 국부밀도에 따른 함수이므로 우주 간의 모든 거리는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방법으로 계산된 광면에 위한 모든 거리들은 과대하게 계산되어 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별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다. 더구나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한데 혼합시킨 여러 이론의 전개는 더욱 터무니없는 것이다. 물리학의 모든 공식과 방정식에 붙어 다니는 시간 계수는 임의의 요소이다. 점시간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간관념은 주관적이고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내지 정신적 구조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우리들은 그러한 시간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여 우주의 절대시간이라는 무너뜨릴 수 없는 환상을 그려내고 있다. 과학적 시간 개념은 정식화된 것이며 임의의 관점 아래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 가능한 물리적 척도의 바탕을 둔 것이다. 우리들의 우주관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우리들의 철학적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서 메시지를 확인한다. 지구에 온 엘로힘과 실험실에서 생명의 과학적 창조, 우리 자신도 머지않아 반복하게 될 마이너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들의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확실히 내가 화공학자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여러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화학적 요소들과 생물학적 조직체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력에 대해 보다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탐구심이 강한 일반인들도 대중적인 과학 잡지들을 읽어보면 생화학과 의학의 연구가 지향하는 방향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뉴클레오티드를 결합하여 어떤 유전자를 합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우리들도 DNA 분자의 접합체들을 박테리아의 염색체 내부에 이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생물의 유전 물질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점점 친숙한 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노벨상을 받은 연구자들이 택한 방향을 보기만 해도 된다. 그들이 행한 생물의 분자 구조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생물 조직의 재생, 기관의 이식, 새로운 동물종의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으며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합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원이 완성되고 그러한 사이클은 다시 계속될 것이다. RNA 분자 내에 있는 정보를 문자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우리들의 두뇌에 있는 기억 물질을 해명해주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기억 물질이 한 개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화학적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 성과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 전체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깨어 일어나라. 이것은 공상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엘리안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했다는 자기만족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그 밖의 것은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집단 속에 은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내게 있어서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그러한 집단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우리들의 운동은 성취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인류가 그 자신의 공격성, 자만심, 허영심, 이기주의에 의해 스스로 벌 받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가 전개하는 우리들의 실존에 대한 철학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완전한 개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깊숙이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생명은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유일한 것으로서 그 생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생이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낭비된 축복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메시지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나 자신과 남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의식함으로써 메시지는 나를 개화시켰다.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철학은 생명의 사랑에 대한 철학이며 창조자들의 사랑의 철학인 동시에 관용과 평화의 철학인 것이다. 이 철학은 감각에서 연유된 죄악감을 제거하고 성에
관한 모든 터부와 금기와 억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내가 라일리안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까지 나에게 불신감만 심어준 일반적인 단체의 소속이 아니라 자기 개화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과 메시지를 주변에 전하는 기쁨을 안겨준 자발적이고도 의미가 가득한 행동에 위한 것이다. 나는 우리들이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중요시하는 과오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늘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주인들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날 그들과 다시 접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발전의 매 단계마다 우리들이 가져왔던 과학적,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기본관념을 뿌리 뽑고 근본 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필요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딱하게도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대개 그 반대자들을 설득함으로써 그 위치를 확립시키지 못했다. 그 승리는 반대자들의 점차적인 소멸과 그 진리에 친숙해져 온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의해서만 획득될 따름이다. 플랑크. 나는 사람들이 신앙이나 종교와 같은 지팡이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게끔 우리들이 도와야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들은 의식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목매주의를 불식시켜야 한다. 수세기 동안 종교는 그 신자들에게 신비적이고 광신적인 신화를 믿기를 요구하고 때로는 강요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여는 것에 달려있다. 현재 속의 미래의 시작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인류는 그 탄생, 어쩌면 그 죽음의 전야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계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 라일리아는 인류의 각성과 우주적 의식의 진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인류가 그들의 창조자 엘로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위대한 사업에 내가 동참하게 된 동기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